자, 함수란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대응 중에서 좀 특수한 관계라고 했어요. 자, 1번 봐봅시다. 다음 보기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y는 equal 7x. 전형적인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함수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번은 함수가 기억은 함수가 맞고, 니은 y는 x의 약수. 이거 함수 맞습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y가 x의 약수. x가 한 4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야? 이 y라는 게 x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4의 약수는 1, 2,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 하나에 y가 4일 때 1도 되고 4일 때 2도 되고 4일 때 4도 되고, 이거는 뭐 대응은 될 수 있지만은 함수의 정의는 맞지 않는 거지. 함수가 되기 위해선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만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 그걸 이제 y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나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x면은 가로도 x, 세로도 x. 그럼 이거 이제 둘레는 뭐가 돼요? 둘레는 x가 4개네. 그러니까 4x가 곧 둘레인데 얘를 이름을 y라고 이제 짓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와 y 사이 이제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제 보니까 1차 함수네요. 그래서 함수인지 뭔지 잘 애매할 때 이걸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딱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도 1차 함수니까 얘도 이제 맞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x와 서로 소인 자연수. 어서 와요. 효준이 일로 좀 와서 앉읍시다. 리을은 자연수 x와 서로 소인 자연수. 이건 이제 니은하고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뭐 x가 5다. 5와 서로 소인 숫자들 뭐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 2, 3도 있고 뭐 7도 있고 11도 있고 이런 거, 뭐 짝수 중에서도 5하고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는 뭐 14, 뭐 18 등등등등 뭐 무수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리을도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도 x. 그러면은 맞는 거는 지금 기억하고 디귿만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요. 바로 1차 함수 넘어가 봅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다항함수라는 게 있는데, 식이 이제 다항식인 경우 1차의 다항식, 2차의 다항식, 요게 이제 방정식이 되면은 이퀄 0이 되면 되죠. 그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요게 함수가 되면은 좌변에 y는 이퀄 이런 식으로 돼서 우변이 1차식이면은 y 콜 ax 플러스 b, 이게 이제 1차 함수의 이제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변이 2차식인 y는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1차 함수의 기본 형태에서 다시 이쪽에 써보면은 y는 이퀄 ax 플러스 b에서 요 a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b는 이제 y 절편이라고 하지. y축을 통과하는 점의 이제 y좌표, 그걸 이제 y절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1차 함수도 이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ex라는 1차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함수가 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 값이 이만큼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원점이었던 점이 플러스 2만큼 끌어올려지면은 요 점이 되니까 요 점을 이렇게 이제 y축을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2가 되면은 이게 이제 y절편이 되니까 여기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는 y는 이퀄 2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y절편이라는 게
y절편 그 y축을 통과하는 점의 좌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원점을 통과하는 1차함수의 꼴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만큼의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거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마이너스 2x가 있는데 요게 y는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됐어요. 이거 보면은 얘는 처음에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혜인이 어서 와요. 저기 이제 문제 한번 봐봅시다. 7페이지의 8번. 다음 중 y가 x에 관한 이차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은 1차함수가 되기 위해선 함수 자체의 정의에 만족이 돼야 되고 일단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뭐 이차함수거나 또는 뭐 분수함수거나 뭐 이런 꼴이 되면 안 되겠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5인 삼각형의 넓이, 그걸 이제 y라고 하겠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x고 높이가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10이 되니까 5x가 되지. 그런데 이제 이때의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뭐라고 하겠다? y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얘를 이제 이 넓이를 y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 사이에 대응 관계가 만들어진 거지. y라는 5x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x와 y, x가 결정될 때 y 값은 이렇게 된다는 대응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500원짜리 연필 한 자루와 X원짜리 지우개 3개를 사고 지불한 금액, 연필과 지우개 사고 그 값을 다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물건 값을 총 한번 다 구해 보자면은 500원짜리는 연필 한 자루니까 그냥 500 곱하기 1이네요. 500원짜리 하나 더하기 연필은 이게 하나의 가격이 X원이야.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3개를 지우개지, 지우개. 지우개는 X원짜리인데 3개를 샀어요. 그러면 3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낸 이게 전체가 뭐다? 이게 이제 연필과 지우개 산 물건 값인 거지. 그런데 이 합계를 나는 뭐라고 하겠다? Y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불한 금액이 이제 Y1이니까.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면은 3x 플러스 500, 3x 플러스 500이니까 이것도 딱 1차함수 꼴이 됐지? 그래서 이제 2번도 맞고요. 1차함수에서도 활용이 있잖아요. 활용을 푸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그 실생활 응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이제 우선이란 말이야. 3번 정사각형 넓이, 그걸 y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갑시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x면은 그러면 x 곱하기 x, 즉 x제곱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얘는 차수가 2차니까 2차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번은 땡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은 7시간 동안 시속 xkm로 이동한 거리 y. 자, 거리는 거속시 나왔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거리를 y라고 하겠다. 속력은 나와 있습니까? 속력이 시속 xkm, 미지수로 잡혀 있고요. 시간은 7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곱하기 7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y는 이퀄 7x 이렇게 나타내지니까 이것도 이제 1차함수 꼴이지. 4번 오케이. 5번은 X각형의 모든 대각선의 개수. 자, 1학년 때 이제 배운 건데 기억나요? 어떤 N각형이 있을 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총 개수.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 이러면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몇 개, 뭐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양 옆에 있는 점에는 대각선을 못 긋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3개를 빼줘야 되잖아. 이게 총 N각형이면은 이 N개에서 자기 자신 양 옆에 있는 3개에는 그걸 그 대각선을 못 잇기 때문에 3개를 빼주고, 그런 것들이 요 꼭지점의 개수만큼 존재할 테니까 곱하기 N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각형이면은 육각형의 이제 대각선의 총 개수는 6 곱하기 6 빼기 3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은 대각선과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은 대각선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우에서에서 배운 이제 조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2로 얼마로 나눠줘야 돼? 2배 뻥튀기가 된 거는 도로 이제 원상복구 시켜줘야지.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 나왔었잖아. 2분의 N, N-3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 대신에 X각형이라고 한 것만 이제 달라졌고, 그때 모든 대각선의 개수를 나는 Y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요 X, N 대신에 X로 바뀌면은 딱 봐도 몇 차식이라는 거 보여요? 요 가로 풀면은 X 곱하기 X 하면 X제곱.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2차식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참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2개인데, 아까 3번하고, 요 3번하고 5번이 이참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기울기와 절편 뭐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많이 다뤘고, 다음에 보면은 유형 6-5에서부터 6-6 1참수에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인데, 물론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1참수의 식 세우는 방법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딱 2가지로 정리합시다.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 1참수 식 세우기. 첫 번째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어떤 1차함수가 있는, 이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고요. 이렇게 나왔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냥 2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2점이 주어지면은 뭐를 해야 돼? 어떤 이제 좌표 평면상에 A점과 B점, 요 2점을 지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요 2점 사이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지. 이 A점과 B점을 이렇게 이제 지나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일단 이제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 이제 그걸 구해야 돼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얼마나 나와 있으면 그걸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고, 안 나와 있으면 이제 기울기를 모르면 뭐 직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점이 주어졌을 때도 절차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기울기 모르면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는 점, 이런 경우는 2점이 주어진 경우고, 아니면 기울기가 나와 있고 요 한 점이 뭐라고 할까, 1,2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인 1,2를 알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y는 equal, 일단 뭐라고 써요? 기울기가 2면은 일단 2x라고 먼저 써놓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절편 어떻게 됩니까? 1,2를 지난다는 거는 x값이 1일 때 y값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2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잖아요. 아, 이 문제가 싱거워졌네. 1,3이라고 합시다. 1,3을 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3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해? 1 넣으면은 일단 2가 되죠. 그런데 3이 되려면은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1 더해줘야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어색한가요? 이렇게 하는 게? 또 13번에 있는, 자, 기울기가 그냥 기라고 할게요, 앞으로. 그 다음에 2,9를 지난 직선. 그럼 y는 equal 그냥 3x 바로 써놓고, 기울기가 3이면은 y equal 3x 써놓고, 그 다음에 뒤에 얼마가 붙어야 된다?
2,9를 지난다는 거는 x값이 2였을 때 함수값이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x가 2였을 때 y가 9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 집어넣어봐요. 2, 3은 6이지. 9가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2를 넣었을 때 2, 3은 6이니까 9가 되려면 3이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이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1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뭐 y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식을 다 구해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6을 지나.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y는 이퀄 마이너스 2x에다가 얼마가 더 필요해요? x가 1일 때 함수값이 6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어봐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되잖아. 근데 이 결과가 6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8 더해줘야지. 8. 마이너스 2 더하기 8 해야 이 값이 함수값이 플러스 6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빠르고 이제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약간 조건이 다르게 나온 경우들은 대부분 다 뭐야? 문제 조건 상황에서 이제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은 이게 이제 이거 공식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라는 이런 이제 1차 방정식,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외우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기울기가 얼마예요? x가 a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x가 a 증가할 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b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잖아. 그러면서 요건 이렇게 하긴 조금 까다롭나? 뭐 어디 지나는 점 a, 그러면은 아니지. 이거 뭐 y절편 자체가 b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 y는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x에다가 기울기는 b니까 그대로 기울기가 아니라 y절편이 b니까 그대로 플러스 b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처음에 공식이었던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이퀄 1 이렇게 써져 있을 때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루려면은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어차피 좌변 넘기고 b를 곱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조건이 살짝 다르게 나왔더라도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점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그걸 관찰해 보면 된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x절편이 제시된 경우 x절편과 이것도 뭐 이렇게 해야겠네. x절편과 기울기가 나온 경우,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1차 함수가 있는데 샹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0이야. 이게 지금 fx예요. y는 이퀄 fx. 물론 뭐 얘는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 꼴이겠지.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x절편의 의미보다 얘가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2라는 게 뭐예요? 2라는 게 교점의 x좌표,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는 뭐다?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fx 이퀄 0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이게 이제 방정식 형태란 말이에요. 즉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이런 이제 방정식인데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돼? 이 결과가 얼마가 돼요? x가 2면은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2,0을 지난다는 얘기는. 즉 이 fx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0이 돼. 2를 넣었더니 0이 된다는 건 어떤 인수를 가진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x축을 한 점에서 통과하면 인수 1개 가지고 뭐 이렇게 접하면 인수 2개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그래서 한 점에서 통과했으니까 여기 이제 x-2라는 인수를 가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인수 정리 내용인 거죠. 그러면 x-2라는 인수를 가지는데 어차피 얘는 1차식이니까 더 추가적으로 가질 인수가 없는 거지. 여기 끝이에요. 근데 이제 기울기를 모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 적당히 m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은 우리는 식을 m 곱하기 인수 하나 가지니까 x-2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니까 뒤에다가 x-2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뭐 나와 있거나
뭐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으면은 y는 이퀄 기울기 3 써놓고 뒤에 x-2라는 인수 하나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얘는 이게 fx라는 이차함수인데 여기가 2라고 3이야. 그러면 이제 1차함수에서는 이 기울기가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지만은 2차함수에서는 최고창의 계수, 자, 2차함수의 기본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최고창의 계수인 요 a가 이 함수의 이제 모양을 결정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미지수를 잡아줘야 돼.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모를 때 미지수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식이 y는 이퀄 일단 a 써놓고, 자 함수 식이 보니까 1일 때 함수값이 얼마? 0이지. 1,0을 지나니까요.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3일 때 함수값 0이잖아요. 즉 F1도 0이고 F3도 0이고 식으로 써보면 F1도 0이고 F3도 0이고. 유빈아, F1이 0이라는 거는 즉 어떤 fx라는 식에다가 1 대입했을 때 0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x-1이라는 일을 가지고 f3이 0이라는 거는 또 어떤 인수를 가진다? 그치, x-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잖아. 얘는 지금 이제 2차 함수, 즉 2차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차로 돼 있는 인수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최고창의 계수는 모르면 미지수 잡아놓고 뒤에다가 뭐가 써져야 된다? x-1과 x-3을 이렇게 이제 곱하면은 이게 이제 식이 된 거야. 그럼 뭔가 추가적인 조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y절편이 뭐 0,3이더라. 그럼 그런 조건을 통해서 A값 구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수정리까지 배웠으니까 그런 개념을 활용하면은 결국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참수의 식을 세우는 것도 딱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다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참수 그래프의 성질, 뭐 이런 거 뭐 그래프만 그 대략적으로 뭐 일참수는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뭐 간단히 이제 그리고 나면은 다 파악이 되죠. 가령 이제 19번 한번 보면은 y는 이퀄 3x-1.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에서는 요 3이 뭐냐 하면 이 함수의 모양이야. 3이 기울기잖아. 기울기자 즉 1차 함수의 모양이에요. 그 우리 이제 반비례라고 배운 그게 사실 이제 분수함수인데 뭐 y는 이퀄 x분의 a 이런 거 있잖아요. 얘의 모양은 뭐가 결정을 해요? 요 a 값이 결정을 하지. a가 양수면은 1사분면, 3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a가 음수면은 2사분면, 4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 a가 크면 클수록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뭐 y는 이퀄 x분의 1과 y는 이퀄 x분의 2를 비교를 해보면은 x분의 1이 한 뭐 이 정도면은 x분의 2는 뭐 약간 원점에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모양이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래프의 형태를 이 a 값이 좌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반비례를 이제 분수함수라고 해오는데 분수함수의 모양은 이 a 값인 거예요. 1차 함수의 모양은 요 기울기 y는 이퀄 ax 플러스 b에서 요 a 값인 거고 2차 함수의 모양은 y는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 모양이 a다 라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에서는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 이 a 값의 뭐 절대값에 따라서 뾰족한 형태냐 아니면 이렇게 약간 펑퍼짐한 형태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지금 a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y는 이퀄 3x-1에서는 기울기가 3, 양수니까 그럼 이제 증가하는 거지. 뭐 대략 그려놓고 생각하면 더 쉽겠다. y절편 마이너스 1고 기울기가 3인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양수면은 1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은 양수다. 뭐 그래프 그려보고 보니까 구하지 않더라도 구하려고 하면은 x절편 구하려면은 y에다가 0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은 3x는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 대략 그려보니까 x절편은 양수, y절편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게 어디를 지나느냐, 4분면 중에서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지나되 2사분면은 절대 지날 수 없는 그런 그래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거고, 5번 y축의 양의 부분과 만난다. y축의 양의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y축은 x축에 의해서 반으로 딱 잘리잖아. 그래서 요 윗부분이 플러스 1, 2, 3, 4, 5 이렇게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는 얘가 이제 양의 부분인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얼마 이런 값을 가지는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음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직선이 지금 y축하고 지금 그 y절편이 음수니까 y축의 음의 부분과 만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양의 부분이다 이런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y축의 양의 부분이라는 거는 y축의 이제 윗부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네요. 그래서 요 이제 기본 형태에서 부호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건가, 개형이 나올 건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죠. 요 20번 같은 거. y는 equal ax 플러스 b를 기본 형태라고 했을 때, a는 지금 문제에서 음수고 b는 양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즉 기울기는 음수고 y절편은 양수야. 이러면 뭐 보기를 볼 것도 없이 어떤 상황인지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상황인데, y절편은 양수니까 요 y축의 양의 부분에서 y축과 만나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2, 4, 4분면을 지나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이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유형 6-8하고 6-9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학년 1학기 보면은 일단 1차 함수 단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y는 equal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형태를 우변 equal 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면, 즉 y를 반대로 이항해서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equal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이제 미지수가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와 y라는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어떤 방정식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좀 보기 좋게 바꾸면은 이걸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 0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1차 함수처럼 그 기울기나 y절편이나 이런 값들이 다 나와 있으면은 뭐 충분히 이제 이 미지수 값들 다 구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미지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이 이제 푸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미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3개면은 식도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식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에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럴 때 이제 조건은 뭐 여기서 무슨 x 값이나 y 값이 x나 y가 자연수라거나 또는 정수다 이런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연수라든지 정수 조건이 어떤 하나의 추가적인 시계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미지수 3개인데 식도 3개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한 형태였을 때를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부정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자연수 조건 또는 이제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기본형으로 나오면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면은, 사실 이 상태에서는 뭐 기울기도 잘 파악이 안 되고 y절편도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푼다?
이렇게 일차함수 꼴로 이제 바꿔서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바꿔놔야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y절편이 어떻게 되면 그래프도 금방 나올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차피 이런 이제 1차 방정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는 다 일차함수로 바꿔서 풀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두 직선 사이의 이제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와요. 그것만 좀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딱 일차함수 형태로 나와 있어. y는 equal ax 플러스 b와 y는 equal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그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자,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선 세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첫째 뭐가 있지? 첫째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직선이 이렇게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얘를 L 직선, 얘를 M 직선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이거는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지. 1차함수 이런 걸 이제 배우기 전에 벌써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건 벌써 1학년 2학기 도형 시간에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지. 두 직선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만나면은. 근데 이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만 이제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경우예요? 이게 그렇지 완전히 겹쳐지는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우리 곡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지만은 또는 뭐 곡선이 꼬불꼬불 하면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직선은 기울기가 다르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기울기가 같은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아예 일치해 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L이면서 동시에 M이기도 한 일치하는 상황. 이렇게 이제 평면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공간으로 확대되면은 무슨 위치 관계가 하나 더 있었지?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코이니치가 하나가 더 있었지. 그러니까 코이니치는 직선 중에서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거기서부터밖에 나오지 않아요. 공간에서 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런 데서도 코이니치가 없고, 자,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른데 그렇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다고 평행도 아닌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코이니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것도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평행하라라고 하면은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여기서 첫 번째는 평행하려면 이제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식에서는 A와 A 프라임이 이제 서로 같고, 근데 만약에 Y절편까지 같아져 버리면은 그냥 이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동일한 식이잖아. 동일한 식이면은 그래프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일치해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와 B'은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지금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기울기가 다른 거는 2번 케이스밖에 없죠. 1번도 기울기가 같은 거고 3번도 기울기가 같은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은 여기서는 A와 A'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인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도 같으면서 첫 번째는 기울기도 같고 두 번째는 Y절편까지 같으면은 아예 식이 완전히 일치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프도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런데 이제 요 일치관계가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1차 방정식 기본 형태로 나왔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뭐 이게 방정식이지만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마찬가지로 1차함수와 똑같은 이제 좌표평면상에서의 직선으로 나타내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것도 첫 번째 평행하게 되는 조건을 봅시다. 첫 번째 평행 조건은
평행하게 되려면은 지금 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아야 되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이렇게 1참수꼴로 고치고 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결과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제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자, 기울기를 좌우하게 되는 거는 요 A 값과 B 값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제 얘를 1참수꼴로 바꾸면은 얘는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이제 고쳐져요. 그래서 기울기는 요 A 값과 B 값이 좌우화되고 y절편은 b와 c가 이제 좌우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기울기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으려면은 그 A하고 B의 그 어떤 B가 서로 이제 같으면 돼요. 비율만 같으면은 결국 기울기도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는 A'분의 A와 B'분의 B, A와 B 사이 이제 비율이 이제 같으면 되고, 거기다가 얘도 같을 거 아니야, 얘도. 아니지. 평행이면 얘는 달라야지. 즉 Y절편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C'분의 C하고는 달라야 돼요. 얘까지 같으면은 아예 이제 똑같은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나타내지지 않는 이유는 숫자 사이 비율만 같아도 사실 같은 식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식하고 2x 플러스 4y 플러스 6 이퀄 0이라는 식은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사실 같은 식이잖아. 요거 2로 나누면은 1, 2, 3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수 사이의 비율이 여기 1, 2지 2분의 1, 2, 4니까 역시 2분의 1, 3, 6이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x, y 그리고 상수항 사이에 비율이 서로 다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같은 식인 거야. 사실 같은 식이라는 거는 아예 일치하는 이 3번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까지만 하려면은 여기까지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 C'분의 C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1참수꼴로 나왔을 때는 A와 A'이 다른 건데 1차 방정식꼴로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기울기는 요 A 값과 B 값이 좌우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다 이러면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예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서 얘만 이제 또 등으로 바꿔주면 되죠. 평행하는 경우에서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이제 아예 일치하기 때문에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으면은 자, 위치 관계가 아예 이제 일치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요. 요거는 좀 이제 별도로 좀 알아두는 게 문제 푸는데 여러모로 이제 유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좀 일참수라기보다는 일참 함수가 될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그래프상에서 이제 직선으로 나타내지는, 그래서 직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거는 반드시 1차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럼 이제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요. x축에 평행하게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y축에 평행한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오는 이제 특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런 이제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y축을 통과한 선이 점이 5야. 0,5를 지나요. 그럼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사실 x값은 뭐 무한히 많은 점들을 다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지. 뭐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100, 1000만, 억, 뭐 무한히 많은 플러스 값, 음수 값으로서도 뭐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조, 뭐 x 값은 결국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y 값은 얼마야? 항상 5로 고정이 돼 있지. x가 1일 때도 5, x가 10일 때도 5, x가 100일 때도 5, 항상 5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을 나타낼 때 x 값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y만 항상 5로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무슨 함수라고 한다? 얘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지.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으로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이제 보다시피 지금 이름에 명칭에 함수라는 말이 붙었잖아. 함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함수가 되니까 이제 상수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구별하는 방법이 x축에서 하나의 수직선을 이렇게 샥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되잖아요. 함수의 개념 자체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이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녹색 선이 지금 이제 x의 수직선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선 하나 싹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이렇게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맞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녹색 선 같은 경우에는 즉 y축의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인 이런 이제 직선을 그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y값은 무수히 많은 반면에 x값이 뭐 여기가 3,0이라고 해볼게요. x값은 항상 3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얘하고 비슷하게 식을 나타낼 때 x 이퀄 3, y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값은 3으로 일정하다고 해서 x 이퀄 3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얘는 뭐 상수함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면 함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구별해줘야 되는데 왜 함수가 아니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x가 3일 때 y가 1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하나의 x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y값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개념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정식으로서의 어떤 식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특수 형태도 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거기 이제 27번 문제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 10페이지 27번 보면은 두 점 1,1과 1,3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두 점을 지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아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1, 1,3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1 이런 점하고 1,3이면은 뭐 대략 이렇게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3이니까 이렇게 점을 지나버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기울기가 뭐인 거예요? 기울기라는 게 x축과 이루는 얼마만큼의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나중에 이제 이 각도를 가지고 뭐 x축하고 요만 직선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으면 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잰 다음에 이 각도에다가 탄젠트라는 삼각비를 써가지고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삼각비 배우면 이제 나와. 그런데 이제 얘는 x축과 기울어진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아예 수직이 돼 버렸잖아요. 이러면은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또 기울기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얘는 x축의 수직인 형태이면서 그러면은 x값은 항상 요 1로 고정이잖아. 그리고 y값은 여기는 1과 3만 나와 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y값에 대응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x 이퀄 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27번의 이제 방정식은 x 이퀄 1이 되는 거고 29번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점 3,a-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이렇게 이제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y축의 수직, y축의 수직?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y축에 이렇게 수직이니까 상수함수 꼴이 되는 거지. 상수함수 꼴이라는 거는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지나는 y값 하나만 이제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나는 y값 하나만 알면은 y 절편을 알아도 상관이 없고
지금은 y절편이라는 건 x가 0일 때인데 x가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절편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뭐 3일 때도 y 함수값이 a-3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데 얘하고 얘가 어떨 수밖에 없겠어요. 모든 x값에서 지금 함수값이 동일하니까 이 a-3과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둘 사이 관계에서 a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a-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5와 같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이 a는 8이 되니까 a값이 4가 되는 거지. a가 4라는 얘기는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4를 대입하면 3,1이 된다는 얘기잖아. x가 3일 때 y는 2를 지난다. 3,1을 지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식이 뭐가 된다? x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1로 일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y는 이퀄 요 네모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y 이퀄 1이라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제 a 값만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a는 4인 건데요. a 값은 4가 되는 건데 그 방정식을 구해 보면 이제 y는 이퀄 1이 되는 거죠. 걸어야겠다. 자, 11페이지에 옆에 있는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2차 함수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요런 fx라는 직선이 있고 1차 함수지. gx라는 직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은 도형적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직선인 거고 함수적 관점으로 얘기하자면은 1차 함수인 거지. 물론 모든 직선이 다 1차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은 뭐 이런 거. 요 x축의 수직인 요런 이제 직선은 함수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웬만한 직선들은 대부분 이제 직선이자 도형적으로는 직선이자 함수적으로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 식을 이제 하나를 fx, 하나를 gx라고 놨는데 요게 이제 교점이 있어요. 교점의 x좌표를 뭐 a, b라고 한다면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 특히 교점 중에서도 이 x좌표는 FA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FA와 요 식에다가도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GA가 될 거 아니에요? GX라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B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방정식을 이게 해. 지금 이 얘와 얘가 같다라는 이렇게 놨다는 게 일종의 이제 식을 연립을 한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 해가 뭐다? 요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을 이렇게 식을 서로 연립해가지고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0번에 보니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이제 교차하고 있어. 하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이퀄 0이고요. 하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이야. 물론 뭐 1참수 형태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 연립방정식의 그 문제 표현이 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정식 자체가 다 각각의 이제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직선에 이제 지금 만들어진 이제 교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직선을 다 만족시키는 거니까 둘을 연립해서 해를 구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x값, y값이 결국 뭐와 같다? 이 점의 x좌표, y좌표에 이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구할 때 방정식을 연립해서 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프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거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실근의 개수. 실근은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얘가 정확하게 얼마냐 이 교점의 x좌표가 그래서 도대체 얼만데? 라는 거는 식을 결국은 풀어봐야 아는 거야.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이 값이 얼마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프로서는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났네? 그러면 개수까지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잘 이해를 하세요. 되게 중요한, 우리가 그래프를 다룰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점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제 좌표가 얼마인지는 연립을 해봐야 된다. 그럼 연립해 봅시다. 결국은 이제 연립방 정식 푸는 문제로 바뀌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 둘 다 변변 빼볼까요? 빼보면은 위에서 아래 빼면 이제 마이너스 3x, 여기 yy 지워지고 플러스 3 이퀄 0이니까 따라서 x는 1이 나오네요. x가 1이면은 y는 2가 되고, 결국 x가 1, y가 2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몇 콤마 몇이다? 1, 마이너스 2란 얘기인 거지. 연립방 정식을 풀므로써 최종적으로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여기는 1,2라고 써놓고 여기는 1,2죠, 정답은. 자,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우변의 제 식이 2차식의 형태가 되면은, 즉 y는 이퀄 2차식, 2차 다항식이지.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2차식의 형태를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다만 2차 항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돼 버리면 얘가 이제 죽어 버리면 1차식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붙고,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 또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이제 모양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요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b도 0이고 c도 0이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에 있는 y는 이퀄 ax 제곱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식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차함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해서 얘를 이제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는 진짜 내용이 몇 개가 별로 없는 게, 그냥 요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해가지고 뭐 형태가 어떤 형태 뭐 나온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뭐 최대 최소 정도 좀 나오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직선과의 관계,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차함수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곡선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도형에서는 원도 나오고 분수함수 형태도 나오고 또 무리함수 형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곡선이다 보니까 이제 이차함수와 더불어서 이런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형태, 우리 이제 1차함수만 배웠을 땐 그냥 이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차함수라는 곡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원이라든지 분수함수 이런 이제 다양한 곡선들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평면에서 이런 곡선과 곡선이 만났을 때 어떤 위치 관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요 함수의 이제 형태부터, 이차 함수의 형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요 기본형은 내가 x에다가 0 넣으면은 y도 0 나오니까 무조건 0,0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가, 자, 기본형은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게 y는 이퀄 ax 제곱의 그래프야. 시간이 많을 때는 뭐 점 한번 1일 때 얼마 나오고 2일 때 얼마 나오고 점 찍어 보다면은 그러면 이제 연결시키면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점을 찍어 보면서 연결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할 텐데, 뭐 결국은 알고 보면은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좀 알고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첫 번째는 y축 방향 평행 이동.
다음에 x축 방향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x축으로도 평행이동, y축으로도 평행이동. x축, 그 다음에 또 y축 모두 평행이동을 하는 경우. 뭐 이거 하면은 사실 곧 중학교 과정에서 이차함수는 그냥 끝이에요. 거의 끝이야. 자, 우리가 이제 y축 방향 평행이동 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평행이동이라는 게 결국 미는 거니까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위치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간 이동한 만큼이 이제 다 똑같을 텐데, 요 점은 이렇게 이동하고, 요 점은 이렇게 이동하고, 요 점은 뭐 지금은 그래프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올라간 만큼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들어 올린 거니까. 우리는 가장 알기 쉬운 점이 요 이제 원점이니까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얘가 만약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뭐 P만큼 플러스 P만큼 들어 올려졌다.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요 점이 뭐가 되냐면 이제 0,P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곧 Y축을 통과하는 점이니까 이게 이제 Y절편이지. 얘가 이제 Y절편이 되는 거고, 식을 세울 때는 이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제 다 식이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자, y는 이퀄 ax 제곱이라는 원점을 통과하는 요 선이 있었는데, 곡선이 있었는데, 이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옮겨지면은,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하고, 다시 설명 안 할게. 그냥 이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은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지금 이제 플러스 p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y 대신에 y-p를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곧 ax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p를 이항시키면은 y는 이퀄 ax 제곱 플러스 p. 이 p가 뭐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y 절편도 되는 거지. 내가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싹싹 날아가고 y 꼴 p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y 절편이기도 하고 y축 방향이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얘를 이제 이렇게 또 뭐 p만큼 밀었다고 할까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y는 이퀄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밀었어요. 얘가 그대로 이제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p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이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만큼 이동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이동한 게 아니라 이 점도 이렇게 이동하고 요 점도 이렇게 이동하고 요 점도 이렇게 이동했을 텐데 이동한 길이가 모두 똑같겠죠? 똑같은 만큼 지금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가면서 위치만 이동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0에서부터 P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그럼 얘의 식은 x축 방향으로 P만큼의 평행 이동이면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p를 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이 y는 이퀄 a에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은 a 곱하기 x-p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지. 이 이차함수가 요 P점에서 x축이 접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y는 이퀄 fx라는 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x가 p였을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x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x가 p였을 때 요때 함수값을 따져보면 0이잖아요. 0.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가 p였을 때 y값은 0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x에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fp 이퀄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인수를 가진다?
또 이제 인수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야. FP가 0이 된다는 거는 x-p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로는 2차 함수고 식으로 따졌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접하는 경우는 사실 x-p 곱하기 x-p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1차의 인수를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니까 1차식의 제곱. 그래서 fx는 x-p의 제곱.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면은 미지수로 잡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제 평행이동 관점으로 좀 이제 우선은 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x축, y축으로 다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 그러면은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y = x제곱이 ax제곱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하겠지만은 가장 알아보기 쉬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0,0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어? 0에서 p로 0에서 q로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p, q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 되면서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노란 곡선, 이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처음에 y = ax제곱이었는데 여기서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으면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고요? x-p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으면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은 y-q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대신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요 y 대신에는 원래 6이 아닌데 어쨌든 요 y 대신에는 y-q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y는 equal 어떤 식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q를 이항시키면은 y는 equal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기본 형태에서 이런 어떤 점으로 이동이 됐느냐 이런 걸 이제 딱 한눈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바뀐 이런 식을 이제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준형의 형태의 식을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평이 이동했느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점이 p, q라고 해봅시다. 그 앞으로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 이참수의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얘가 이렇게 뭐 뾰족하고 그런 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참수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원래는 최초의 상태는 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 y는 equal ax제곱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지는 이참수였을 텐데 지금 꼭지점이 p, q가 됐다는 거는 원점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y 대신에 y-p를 대입을 하고 a에 x 대신에 y-q지. y-q를 대입하고 a에 x-p를 대입하면은 결국 식이 y는 equal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봤더니 지금 이제 꼭지점이 뭐다? p, q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의 형태에서 봤을 때 이 이참수의 꼭지점은 p, q다라는 걸 이제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차함수는 처음에 이제 기본형일 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y축이 있으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그냥 y 콜 x제곱이라고 간단한 걸로 생각하면은 1일 때 1 나오지, 1 넣으면 1 나오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은 똑같이 1 나오지.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네, 함수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똑같이 4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4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y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좌우대칭, 정확한 말은 선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y축도 일종의 선이니까 y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되는 선대칭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럴 때에 요 딱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기본적인 요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차함수의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최초의 모양이었을 때는 원점을 지날 때는 대칭축이 y축이었을 텐데 지금 꼭지점이 p, q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은 대칭축이 뭐가 되겠어요? 요 p, q라는 요 꼭지점을 지나는 딱 가운데 잘라보면 얘가 이제 대칭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되는데 대칭축의 방정식을 쓰라 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 얘는 x좌표가 p를 지나는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은 y좌표는 뭐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은 x 이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나는 x점 하나만 알면은 방정식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p, q를 지나니까 x 이퀄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x 이퀄 p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나오면은 뭘 알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대칭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칭축이 요 2차 완전 제곱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 이퀄 p가 대칭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를 알 수 있다? 꼭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꼭지점은 x좌표는 요 완전 제곱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p, 그 다음에 요 부분 q, 얘가 이제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그 식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이제 처음의 상태, 최초의 상태를 기본형이라고 한다면은 기본형은 이렇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상태예요. y는 이퀄 ax 제곱이고, 얘가 이제 평행 이동이 돼서 우리가 딱 보고서 바로 대칭축과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이 꼭지점이, 자, 대칭축은 x 이퀄 p고 꼭지점은 p, q였을 때 이때 표준형을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은 y는 이퀄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은 y는 이퀄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내줘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을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보가 별로 많이 없어.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이러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x에다가 0 넣으면 0, 0 하면서 이 6이 나오는데 그럼 이 6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y절편이 된다는 얘기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게 대칭 이걸 마이너스로 합시다. 여기에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y절편이 이제 6이라는 거하고 아래로 볼록이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 문제를 풀 때는 그 식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일반형으로 나온 거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 얘는
일단 먼저 빨리 그거 고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2에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했네.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의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9 플러스 6이니까 2, 6, 12 플러스 2분의 3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지거든요. 이제 이 프린트 나눠준 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이제 연습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놓으면은 뭐를 알 수 있다? 대칭축 알 수 있고 x 이퀄 2분의 3을 대칭축으로 가지면서 그러니까 요 이렇게 있을 때 요 대칭축이 x 이퀄 2분의 3이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2분의 3, 2분의 3 요 완전 제곱식 형태 부분에 0이 되게 하는 게 x좌표고 그때의 요 나머지 부분 2분의 3이 이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2분의 3, 2분의 3이란 것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차함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식의 형태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고 우리는 최대한 이 표준형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도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는 이런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선은 일반형부터 y는 콜 ax제곱 이렇게 있을 때 우선은 a가 양수일 경우와 음수일 경우를 나눠보면은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표현할 때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은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는 이퀄 2x제곱이다 이런 거 그릴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되는 거고 y는 이퀄 마이너스 2x제곱이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하되 이제 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뭐 양수들이라 하더라도 y는 2x제곱과 y는 이퀄 3x제곱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도 요게 뭐 1번 함수라고 하고 얘를 2번 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1번 함수는 1 넣었을 때 1 곱하기 2니까 2가 나오죠? 한 요 정도 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2번은 1 넣었을 때 1 곱하기 3이 되니까 3을 지나지? 한 요 정도 대략 지나요. 그래서 1번은 둘 다 이제 원점을 지난다는 건 확실하니까 원점 지나면서 1,2를 뭐 이렇게 지나게 되고 2번은 원점과 1,3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y축에다가 대칭시키면 되잖아요. 기본 형태는 반드시 이 y축에 대한 좌우 대칭, 선대칭 형태를 가지게 되니까 이 2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1번 그래프는 얘보다 조금 더 펑퍼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이제 x값에다 똑같은 값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 앞에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x의 1, x의 1에 대해서도 두 개의 함수가 이 함수값 y가 증가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x가 1 증가할 때 y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면은 2번 그래프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벌써 3으로 갔으니까 x가 1 증가할 때 y가 3만큼 이렇게 샹 증가를 했어.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 것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제 모양이 이렇게 좀 더 뾰족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좀 천천히 증가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y는 이퀄 2x 제곱하고 요 x제곱의 개수가 이제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은 뭐 3분의 1x제곱이다. 그럼 얘는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얘는 천천히 앞에 3분의 1배를 했으니까 좀 숫자가 좀 깎이잖아.
똑같은 x값을 대입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 효준아, 그러면 얘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에서 요 하얀 선은 1번 그래프일까? 2번 그래프일까? 얘가 1번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y는 이퀄 2x제곱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똑같은 x 값에서 얘는 이제 벌써 많이 증가했잖아요. x 앞에 개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증가하는 게 보이지. x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y는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이 약간 이제 펑퍼짐하게 이렇게, 얘가 좀 뾰족한 형태라면 얘는 약간 이제 펑퍼짐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선이 2번, 즉 y는 이퀄 3분의 1x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비슷하긴 한데, a가 음수일 때를 봐볼까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이 정도가 y는 이퀄 2x라고 합시다. 2x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정도가 y는 이퀄 2분의 1x 제곱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a가 음수일 때는 사실 얘를 그대로 이제 대칭시킨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칭을 시킨 요 모양은 요 y 이퀄 2x 제곱을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은 이때 이제 지금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지. 그래서 위로 볼록한 형태예요. 그래서 요 하얀색 선을 그대로 대칭시키면 얘가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만 시켰을 뿐이지 모양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뾰족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데 y를 2분의 1x 제곱을 대칭시키면서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을 이 노란색 선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대칭시키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제 그 그래프 식이 y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돼요. 그럼 위하고 아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위는 y는 이퀄 ax 제곱이라는 형태에서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그래프가 뾰족해진다. 뾰족한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자 그냥 대소관계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거잖아요. 수직선상에 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수가 되면 이제 이게 반대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y는 이퀄 ax 제곱에서 a가 음수일 때는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펑퍼짐한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하고 그럼 이제 기준이 다르잖아요.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뾰족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통일시켜 버리면 이제 좋을 텐데 음수가 되면 이제 반대로 돼 버리니까 그럼 헷갈리잖아.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씌우자.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간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y 콜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지금 이게 이 a 값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지금 뾰족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 y 콜 2x를 그대로 그냥 이제 대칭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뾰족하다.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y는 이퀄 3x제곱과 y는 이퀄 2분의 1x제곱과 y는 이퀄 마이너스 4x제곱과 y는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x제곱이 있어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자. 요게 1번, 2번, 3번, 4번. 좀 하이리가 그래서 피곤한가?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네. 자, 열심히 공부하느라 다크서클 생긴 하이리가 불러봅시다. 자, 요 1번은 어느 색깔 선일까? 노란색, 흰색, 보라색, 빨간색 선 중에서? 노란색. 오케이, 맞아요. 1번. 자, 2번은 어딜까? 흰색, 오케이. 자, 3번은 어느 색깔 선일까요? 핑크색. 맞아요. 오, 잘하네. 당연히 이제 마지막은 이게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통일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자면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야. x제곱 앞에 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좀 뾰족한 형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요 1번과 2번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1번 아니면 2번일 텐데 그 중에서 그 a의 절대값이 큰 게 더 뾰족한 형태니까 노란 선이 1번 y 이퀄 3x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 약간 펑퍼짐한 형태가 2번 2분의 1 x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는 거는 이제 음수 a의 계수가 음수일 때인데 이것도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4니까 이건 상당히 뾰족한 형태가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이면서 뾰족한 형태니까 이 분홍색 선이 3번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사실 대소관계로 따질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보다 더 큰 거지만 우리는 절대값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얘기야. 절대값을 판단을 했을 때는 4분의 1이 더 작은 거, 절대값이 이제 작을수록 좀 펑퍼짐한 형태, 위로 볼록이면서 펑퍼짐한 형태니까 이 4번이 이제 보라색 선이 되는 거지. 자, 잘들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6-14번에 이렇게 표준형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표준형으로 했을 때 뭐 꼭지점이 어떻고 뭐 그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만 잠깐 보면은 이 참수의 최대 최소라든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음, 38번. 이 아니라 39번. y는 이퀄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자 평행이동했을 때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요 화살표 위쪽에다 써주고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아래쪽으로,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 이참수의 그래프가 2,7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은 혜인이가 한번 불러볼래요? 자, 기본형인 y 이퀄 ax 제곱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y는 이퀄 a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면은 여기에 헷갈리는 부분이지.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돼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y 마이너스 3. 근데 요건 또 반대야. 그 반대라기보다는 원래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동했으면은 y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 대입이 되면은 그럼 이제 원래 요 y가 이 y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y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y는 이퀄 얼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은 마이너스 3이 이제 2항이 돼야 되니까 얘는 결국 플러스 3이 돼버린 거지. 요 우변으로 갔을 때는 도로 이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y축 방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아직 평행이동의 개념이 안 잡혀 있을 때는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한 다음에 -3을 최종적으로 이제 옮겨줘도 되고, 조금 적응이 되면은 그냥 이게 이 자체가 x 얼마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인데 그게 모든 함수값이 다 플러스 살만큼 커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3 해줘야 되겠네. 이래야지 여기까지 계산한 함수값의 모든 함수값의 3만큼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린 그래프가 사실 이거잖아. 얘는 1에서 접하는 이런 이제 그래프인데 이 모든 함수값들을 다 일률적으로 플러스 3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요 점, 모든 점을 다 플러스 3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이제 이동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여기 뒤에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이 이동시키면 뒤에 플러스 3이 붙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평행 이동을 시켜서 지금 식이 y는 equal a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이 식을 완성하려면은 뭐만 알면 돼요? 이제 미지수가 하나로 줄은 거야.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문제가 이제 엉터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a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자세히 봤더니 이 이참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2,7을 지난다. 자, 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은 뭐다? 어떤 지나는 점이 있으면 얘를 뭐 한다고요? 반드시 대입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했지. 대입을 하면은 어떤 문자의 값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문자에 관한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지수가 하나니까 2,7 대입하면 그냥 a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y 대신에는 7을 대입을 하고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1,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우변이 a 플러스 3이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y는 equal 4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준형의 식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대칭축. 누구를 시켜볼까? 예준아,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x equal 1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1이라고 하면 이게 y equal 1인지 x equal 1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대칭축은 x equal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이런 이제 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꼭지점은 두 번째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지? 그치, 1,3. 식을 보면 이제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 완전 제곱 형태가 0이 되게 하는 게 꼭지점의 x좌표 1이고 1 넣었을 때 이게 싹 없어지니까 그냥 y 콜 3만 남잖아요. x가 1이었을 때 함수값이 3이란 얘기니까 1,3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한 이 정도 이 꼭지점이 1,3이 되면서 지금 a 값이 4라는 거니까 아래로 볼르긴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표준형을 가지고 많이 관찰을 하려면은 일반형으로 나온 거를 다 어떻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를 좀 보기로 합시다. 나도 좀 프린트 봐보세요. 자, 이참수의 기본형, 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형식이 y는 equal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그러고 보니까 이거에서도 꽤 정보를 많이 알아낼 수가 있겠네. 사실은 이제 대칭축도 바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 일반형에서 바로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이 자체가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유도한다는 게 그 완전 제곱 형태를 이제 이용해서 제곱근해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이제 요 우변을 완전 제곱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러려면 우선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양변을 다 a로 나눴지만은 여기는 a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좌변이 y니까 0이 아닌 y이기 때문에 a로 나눌 수는 없고 a를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를 끄집어내면은 요 괄호 안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변형을 시키는 거야. 상수 c는 놔두고요. 이게 이제 2차 함수라면 여기는 이제 a는 반드시 0이 아니다라는 이제 조건이 붙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이 식을 2차식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얼마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 괄호 안에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있을 때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완전 제곱이 되는 조건이 뭐였다?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즉 상수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 x의 x 1차 계수의 뭐가 되면 된다? 절반의 제곱.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되면 딱 된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6x면은 뒤에 뭐가 있으면은 완전 제곱 됐어요. 9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치 잘했어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6의 절반 반띵 해주면은 3이 되지. 이 3을 다시 제곱하면 9가 되니까 뒤에 플러스 9가 필요했었던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x의 계수인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a분의 b의 절반이면은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b가 되겠네. 얘를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 분모가 4a제곱이 되고 분자는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고치려면 여기에 이제 4a제곱분의 b제곱이 더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는 이제 원래 없었던 숫자를 더한 거잖아요.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 더한 거니까 원상복구 해줘야지. 원래의 식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4a제곱분의 b제곱을 빼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도 x제곱 그리고 여기는 4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거는 2a분의 b를 제곱을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형태로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제곱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뒤에다가 그냥 바로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요 괄호 바깥에 지금 있는데 괄호 안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이 a를 이렇게 샥샥샥 곱해가지고 전개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 괄호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a하고 이렇게 이제 괄호 전개한 다음에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와 얘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 괄호 바깥으로 나가서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얘를 곱하면은 a 하나가 분모에 있는 a 하나가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남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뒤에 지금 이제 c가 있는데 이 c는 지금 계속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뒤에다가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얘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 요거 이제 분모를 4a로 통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a로 할까? 4a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놓고 마이너스 4a로 해주면은 4a분의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이너스는 요 전체에 걸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개했을 때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분모가 4a가 생겼으니까 4a를 곱해서 4ac가 되겠지. 이게 좀 많이 본 형태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판별식과 비슷한 형태가 나왔지. 자,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가 됐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대칭축은 뭐다? x 이퀄 얼마인데 이 완전 제곱 형태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 x 플러스 2a분의 b가 0이 되려면은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암기를 해놔야 돼. 우리가 일반형 형태를 보고 표준형으로 일일이 다 고치지 않더라도 고치기 전에도 딱 보고 바로 아 대칭축이 어디구나라는 거를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이 일반 형태로 식이 나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칭축은 얼마가 된다? 뭐 요거는 그냥 이거 x 플러스 4x면 x 플러스 2의 제곱 뒤에 얼마 뭐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바로 이렇게 이제 가도 되고 조금 개수가 복잡하면은 y는 이퀄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써두고 최고창의 개수가 2가 곧 a니까 그거의 2배 주면은 2는 4가 되잖아요. 그리고 b는 1창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대칭축이 4분의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와 1창의 개수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르면은 이 x가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대칭축이 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y축의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x 이퀄 4분의 3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고 대칭축은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꼭지점은 꼭지점의 x좌표는 요 대칭축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지.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면 여기가 샥 없어지고 그때의 함수값 y값이 얘가 나오니까 이때는 이거는 마이너스 자 꼭지점의 y좌표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대칭축식은 꼭 좀 외울 필요가 있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일반적인 이제 상태인 거고, 우리는 뭐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형을 좀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거기 문제에서 프린트해 있는 문제에서 몇 개만 좀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거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완전 제곱으로 고친다면은 뒤에 뭐가 필요해요? 뭐 요거는 뭐 절반의 제곱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면은 완전 제곱 된다는 거 이제 금방 보이잖아. 자꾸 연습을 해서 이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하기 1 했으니까 도로 빼기 1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그 뒤에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던 거니까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지는 거지.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이제 개수가 있을 때 y는 이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다 이러면요. 자, 처음에는 차근차근 해야 돼.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변형을 시켜요. 상수항 제외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뽑아내면은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가 되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려면은 x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 절반 반띵 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은 플러스 9가 되고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뒤에 그대로 플러스 5가 붙은 거지. 그럼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가 제곱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뭐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9는 방탈출하되 이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로 이게 이제 전개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은 플러스 18
뒤에 여전히 플러스 5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3이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훈련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딱 보고 y는 이퀄 마이너스 2에 x 하고 바로 이걸 이렇게 바로 여기 이 단계를 통과하고 바로 이렇게 써질 수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의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6의 절반이면은 9니까 마이너스 6의 절반이면은 마이너스 3인데 그거 제곱하면 9니까 9는 3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바로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는요. 자, 요 앞에 이 숫자가 x제곱 앞에 개수가 플러스일 때는 얘를 제곱한 값을 한번 빼줘야 돼요. 이 전개하면서 요 안에서 지금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9 요 9를 한 번 더한 다음에 도로 빼준 상태이기 때문에 9를 한 번 더하고 빼줬는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 값이면은 이 마이너스 9하고 이렇게 곱해져서 나가면서 빼기 18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뒤에 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이제 더하기 18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9이 18에다가 뒤에 5가 있었으니까 바로 23. 이렇게 해서 이 일반형으로 된 거를 표준형으로 빨리 고치는 연습이 이제 자꾸 돼야 돼. 처음에는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일일이 괄호 친 다음에 이 안에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일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을 시키지만은 나중에 이런 관계, 요 단계를 그냥 스킵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가령 1123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y는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인데 바로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그냥 끝이네. 이렇게 이제 대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할 때는 우선은 3을 뽑아내고요.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을 고친다고 했잖아. 3 밖으로 뽑아내면 3의 x제곱 그 다음에 2x가 되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은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지.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2를 한 번은 더해주고 도로 원상복구, 도로 빼주고. 그럼 여기까지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즉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플러스 앞에 얘하고 이제 곱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바로 0이 돼서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을 표준형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어디? 대칭축은 완전 제곱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 x 이퀄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고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요? 마이너스 1 콤마 여기가 지금 0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0이 꼭지점이 되는 그런 이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는 이차함수 꼴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트 센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뭐 좀 연습을 해보고. 자, 오늘 진도 나간 범위는 집에 가서 다 풀어보는 거야.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차함수 좀 더 할 거예요. 이차함수의 식 구하는 방법, 이차함수의 식 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50일 수학에서 안 한 거, 최대체 수하고 그리고 이제 직선과의 관계, 판별식 쓰는 문제들 이런 거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차함수를 조금 이제 자세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함수 일반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데 좀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